여러분 투자 못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회 잡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 시장이 움직인다. 이번엔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변화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변화가 느껴지셔야 비로소 투자자의 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이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급박하게 움직인다는 신호가 지금 막 왔습니다. 정말 기회가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닐까요?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공지합니다. 자, 3월 15일입니다. 벌써 3월 15일 수요일 2시고요.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10명이요. 선착순 10명. 아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그런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1대1 개별 상담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세미나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인 문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시간이 안 돼서 평일 못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제가 상담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만 위한 그런 시간 토요일 날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서 변곡점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1월 달에 지금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꺾이는 점이죠. 계속 거래량이 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반등하는 그 변곡점이 1월 달에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2월 달 거래량은요, 2월 달 거래량은 4천 건이 넘어서 5천 건을 지금 육박하리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은 매매가의 선행 지표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죠. 여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게 척도가 돼요. 부동산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척도가 되는데 2022년 12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910가구였어요. 910가구. 1000가구가 안 됐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그러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2023년 1월 달이 되니까 910건에서 1497건, 약 1500건으로 확 거래량이 뛰었죠. 자,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면서 2500건, 3000건 계속 오르다가 8월 달에 4046건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8월 달에. 그런데 8월이 되니까 8월, 9월 되니까 9월 달부터 거래량이 또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3년 12월 달은 187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되니까 1870건에서 2688건으로 팍 뛰었어요.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다가 하강하다가 변곡점이 생겼어요. 언제? 1월 달에. 또 똑같은 변곡점이 생겨서 2014건 4450건에서 7월달 되니까 9224건으로 거래량이 팍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2023년 1월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계속 거래량이 8월달까지 올랐죠. 만약에 그럼 8월달까지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쭉 또 이후에 8월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2024년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서 9,000건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매매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사이에 투자를 했으면 1년도 안 된 한 5,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차익을 얻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계속 떨어진다고들 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이게 더 떨어질 거야.
이 바람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나마 발 빠른 사람들이 8월, 여기 7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이전에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냈고, 그런데 여기다 한번 보세요. 7월 달에 9,000건을 찍던 게 8월 달 되니까 6,500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계속 거래량이 떨어져서 3,843건, 3,412건, 3,198, 그렇죠? 3,100, 지난해 12월 달에 3,198건으로 바닥을 찍더니 1월 달 거래량이 3,295로 조금 반등했죠. 3,198에서 3,200에서 3,295건, 한 100건 정도가 늘은 거예요, 거래량이. 자,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자, 2월 달 거래량을 현재 보면은 2,537건이에요. 벌써 2,537건. 근데 거래량은요, 만약에 1월 달 거래량은요, 2월 말이 돼야 집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집계를 한 1월 거래량이 3,29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 달이나 지금 남았잖아요. 오늘 2월 3일, 아니, 3월 3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벌써 2,537건이에요. 지난달에 거래량이 3,295인데 2,537이면은 앞으로 한 달 남은 동안에 거래량이 4,500건 이상 올라갈 것이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월 달에 지금 변곡점, 1월 거래량에서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를 해야 우리 지지난해에 봤듯이 그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 여기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아파트를 사던 재개발 빌라를 사던 간에 뭔가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2023년, 24년 변곡점은 1월이었어요. 25년도 거의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테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추세. 제가 항상 추세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죠.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흐름.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이 흐름을 보고서 우리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거지, 이 흐름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남들이 얘기하면은, 지금 집값 떨어진다더라.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된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또 지금 막 오르니까 지금 빨리 사야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 남들하고 다른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추세가 왜 중요할까요? 이 추세가 왜 중요할까요? 추세라는 거는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이 방향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인상해. 그렇죠?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막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금리 인상 기조로 전부 바뀌었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래.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의 정책 방향이 전환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다음 달에 인하하는지 그 다음 달에 인하하는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금리가 이제 오르던 걸 멈추고 이제는 내려가겠구나라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의 가장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우리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해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 그럼 이제는 뭔가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가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이번에 우리가 또 한 번 했죠. 한 차례. 그래서 금리가 드디어 2%대 2.75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해 두 차례 인하할 거냐, 한 차례 인하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릴 것이다 라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들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방향성은 지금 알았죠. 우리가 추세가, 흐름이. 자,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야가 계속 부딪히고 있죠, 지금.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죠. 공급 늘리기. 그래서 이 공급 늘리기는 어차피 지속될 겁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떻게 되든 여당이 되든 야당이 바뀌든 간에 이 공급 늘리기는 어떤 방식은 틀릴지 모르지만 형식은 틀릴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도심에서 이 외곽, 뭐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을 하든지 택지 개발을 하면 되는데 거긴 빈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도심은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공급을 빨리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거, 이거밖에 없어. 새롭게 공급을 늘리는 방법. 그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는 이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에요.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선택해서 투자하면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가 커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양극화. 양극화인데 앞에 초자가 붙어 이제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입지가 좋고 한대들 이런 데 재건축에 만약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억수로 많이 든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돈이. 입지가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돈이 많아. 나는 정말 현금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입지 좋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니면은 진행을 아직 안 하지만 곧 이런 아파트를 선제 투자하는 게 우리가 이걸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돈이 작게 든다는 거예요. 재개발하는 빌라를 사서 이것이 앞으로 훗날 20억, 30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요? 뭐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일 것이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분들은 반드시 할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상 공시처럼 얘기하고 있는 뭐에 투자해라? 입지 가치, 로케이션. 입지 가치 좋은 곳에 투자하라. 이건 불변의 진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식처럼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집들을 보면은 너무 비싸. 왜? 입지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요? 왜? 양극화가 커진다. 양극화. 그렇죠? 앞에 초자가 붙어서 초양극화 시대가 앞으로 점점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싸다고 외곽에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곽에, 난 그냥 편해. 외곽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그거는 내가 살 집, 내가 사는 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절대로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 앞으로 왜? 초양극화 시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입지 가치 좋은 곳에 투자하라. 이거는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 현재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입지 가치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지 가치보다 우선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좋은 곳만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은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업성만 좋은 곳에 들어가면 된다. 그럼 성공한다. 왜? 입지 가치보다 사업성 좋은 곳이 우선 투자처예요. 왜 우선 투자처예요? 왜? 사업성 좋은 곳이 왜? 입지도 따지지 않고 사업성 무조건 좋은 곳. 그것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건축비 다 올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어떻게 해요? 건설사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계주공 5단지는 약 11평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평형대를 전부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어때요? 지금 빠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추가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 부담금 최소 5억 정도를 내라 그러니 11평 가지고 30평대를 가려면 5억을 내려면은 이거 쉽지 않죠. 너무 추가 부담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업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사업성이 안 좋다고 진행이 안 되는 건 반드시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면은 야, 우리 돈을 많이 내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이익이 날 테니까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소형 평형대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5, 6억 이런 돈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사업성이 없는 데들은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건설사들은요, 우리 공기업들, 우리나라 공기업, SH나 LH공사나 이런 데들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망하죠. 손실은 매년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업들, 개인 사기업들은 어때요? 뭐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사업성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성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외곽 지역이라도 사업성이 정말 뛰어나게 좋다면 다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25년 부디의 조언, 제 조언입니다. 역발상 마인드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오를 때, 남들이 오른다고 할 때 나는 파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내가 사고, 역발상 마인드가 정말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자, 남들보다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라. 제가 예전에는 한 걸음만 먼저 가자 그랬는데 한 걸음도 먼저 안 가요. 그러니까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자.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부동산은 정말 특이한 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싸졌네 하고 사야 되는데 오히려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없어져요. 안 사.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럼 언제 사요?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막 오르면은 더 오를 줄 알고 또 사.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때는 이미 다 올라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올라서 그럴 때 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오르기 전에 사서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경청해야 됩니다. 아무리 졸부란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돈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어 그냥. 이 졸부하고 돈을 번 사람들을 욕하지만은 사실은 그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돈을 번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남들과 똑같으면 돈을 벌지 못해요. 어떻게 똑같은데 그 돈을 벌어? 비관론자, 하락론자,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열심히 듣고 경청을 해야 되지만 이 비관론자나 하락론자는요. 항상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부동산에도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절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역발상 마인드 그리고 남들보다 반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그런 마인드 투자로 돈 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분들이 돼야 내가 지금은 돈을 못 벌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3월 12일 세미나입니다. 재개발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좋은 유망지역 공개하는 시간 준비합니다. 사업성 좋은 유망지역. 이것만 재개발이 될 겁니다. 나머지 지정이 아무리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 사업성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욕 먹을 때 살아. 욕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다. 이게 결국은 부동산 재테크도 관심이 있어야지 뭔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든 실패를 하든 하잖아요.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리스크는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1대1 개별 상담 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오시게 되면은 항상 전화 주시면은 1대1 개별 상담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